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7년도 3회차 8월 26일 날 시험을 봤네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과목 심리학 개론입니다. 실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험법, 실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외 변인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라고 나오는데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해서요, 실험법과 자연법이라고 생각합시다. 자연법. 라면을 끓이는 거예요. 라면을 끓이는데 이 실험, 집에서 정확한 온도와 정확한 이런 실내 변수에 따라서 라면을 끓이면 똑같은 맛이 납니다. 근데 야외, 자연에서 라면을 끓이면 변수가 많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래바람이 불고 황사바람이 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가외적인 변인들을 통제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연법에서는. 하지만 실험법에서는 조율, 실내에서 정확한 온도와 정확한 환경에서 조율할 수 있다. 그래서 가외 변인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웃기지 마라. 가외 변인을 통제한다. 실험법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가보시죠. 동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조하는 겁니다. 우리 임단목 카페도 여러분들이 집단 응징력 막 동조하죠. 개인이 집단의 매력을 이길수록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잡박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임단목 김덕기 강의 들으니까 진짜 포인트만 딱 잡아주고 쉬운데, 와, 나도 좋아 찌찌뽕 이럴 때 집단이 매력을 느낄 때 동조하는 경향이 더 높다, 이런 겁니다. 어렵지 않죠? 3번 문제로 가보실게요. 초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본능, 이드에 해당하죠. 먹고 사는 거 이드. 또 이 자아, 조절 기능, 균형을 잡아주는 거, 통제 기능, 초자아. 도덕적 자아라고 하죠. 양심이 너무 발달되어서 불안을 느끼는 거, 초자아. 그래서 틀린 것은 본질적 성격의 집행자다. 집행 통제자는 자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과도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방어 기제. 싫은데 오히려 싫어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 오히려 더 잘해준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반동 형성이다. 실제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천안 백석대에서 강의했습니다. 강의를 하다가 중간 시간이 펴요. 시간이 펴서 사우나를 갔었습니다. 사우나 갔는데 낮이니까 한 명 넘는 거예요. 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에다가 이렇게 탁 몸을 담그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조폭애들이 문신 막 이렇게 막 그린 애들, 조폭애들이 4-5명이 온 거예요. 낮에. 탕수육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휴 불편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불편하죠. 근데 안 불편해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걸 반동 형성이라고 하죠. 싫어했는데 친절하게 대해줬죠. 무섭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5명인데. 5번 문제 갑니다. 여러 상이한 연령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어떤 특성에 대한 자료를 얻고 그 결과를 연령간 비교했다라고 하고요. 상이한 연령이다. 10대, 20대, 30대 이 상이한 연령들을 같이 묶어서 비교했다. 이거를 횡단적 연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종단이 아니라 횡단적 연구 방법이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모집해서 전체를 변화하는 과정을 추론하는 거. 횡단적.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횡단적.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옵니다. 한 연령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했다. 이건 종단입니다. 그래서 종단은 오랜 지속된 기간을 통해서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종단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잔소리하는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뭐냐?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난 건 뭐예요? 마이너스죠.
집 밖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했죠. 마이너스 플러스 부쩍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불쾌 자극을 제거해서 바람직한 반응으로 노리는 것. 제거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7번 문제 갑니다. 실험법과 조사법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연구자가 변인을 통제한다. 뭐 아까 설명했죠. 실험법은 실내에서 온도와 환경을 정확히 해놓고 비닐하우스 정확한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라 이해하면 되겠죠.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식물은 정확히 통제할 수 있죠. 근데 자연법 비닐하우스가 벗겨졌어요. 자연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변수가 많죠. 비바람에 몰아치면 죽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뿌리가 뽑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연구자의 변인의 통제 여부에 따라서 한다. 조사법은 조사는 실험 대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의 조사법이죠. 조사법 안에 자연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법에서는 통제 변인을 통제할 수가 없고 실험법에서는 통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성격의 빅5 요일은 뭐 징그럽게 나왔습니다. 성격의 빅5 외호성 정경 뭐 척하면 M입니다. 외호성 정경 그래서 외향성이냐 호감성이냐 성실성이냐 정서적 불안정성이냐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냐 그래서 이건 축약해서 개방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정서적 불안정성을 이걸 이제 신경증이라고도 합니다. 호감성을 친밀성이라고도 하고요. 옳은 것은 뭐예요? 외향성, 친화성이 호감성, 친밀성, 친화성, 성실성 다 나왔네요. 2번입니다. 9번 문제 갑니다. 자신과 타인의 휴대폰 소리를 구별하고 구별 뜻이 뭐예요? 가려내는 거예요. 구별, 변별, 찌찌뽕 꽃 서비스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갑니다. 기억 단계를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기억 처음에 뭐예요? 습득한다. 이 습득이 부화예요. 부화. 그래서 부화를 뭐 어떻게 해요? 제가 답만 외우세요. 이 답은 2번입니다. 이 답만 외우는 게 부화예요. 부화. 이걸 습득하는 거예요. 부화를 습득 못하면 기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보유. 부화가 됐으면 보유하는 거예요. 보유를 기억한다. 파지라고 그래요. 파지 단계. 파지. 찢어진 종이가 아니라 보유, 파지, 기억 단계. 그 다음에 왜요? 기억한 걸 이제 시험 볼 때 꺼내 써야죠. 인출한다. 그래서 인출. 이 3단계다. 너무 쉽죠? 11번 갑니다. 검사의 내용 나왔네요. 내용을 잘 측정한다. 내용 찌찌뽕 끝. 그래서 내용은 전문가 시각에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하는 태당도 내용 찌찌뽕 끝. 12번 넘어갑니다. 너무 쉽죠? 공부할 게 없어요. 집단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집단 사고는 집단에서 사고 나는 게 아니에요. 사고 대가리 집단의 대가리가 어떻게 움직이냐? 거리가 먼 것은 집단의 리더가 민주적일 때. 집단의 리더가 민주적이면 이 집단의 대가리가 한쪽으로 쏠리는 걸 집단 사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경우 갖고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독점이지 독점. 이런 독점이 왜 일어나냐? 집단의 리더가 민주적일 때는 독점이 안 되죠. 독재적일 때 리더가 강할 때 집단 사고가 생긴다. 집단의 사고는 그냥 끼리끼리 사고가 이런 집단 끼리끼리 사고가 아니에요. 집단의 응집력이 높으면 끼리끼리. 집단이 외부 영역을 고립되면 끼리끼리. 민주적이면 끼리끼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보면 되겠고요. 13번 갑니다. 성격 이론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올퍼트. 또 나왔죠. 올퍼트 맨날 와요. 올퍼트 맨날 나와요. 특질 이론. 개별 특질이냐 집단 특질이냐. 그래서 개인적 영향이냐 뭐 환경적 영향이냐 이 특질에 대한 내용이죠. 특질 이론은 알버토죠. 학습 나왔네요. 학습. 행동 이런 거 나오면 뭐라 했습니까? 학습 행동 나오면 행동주의다. 그래서 행동주의에 대한 표현이다. 알버트는 특질이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14번 갑니다. 얘는요. 좀 제발 좀 보지 마세요. 이 순간 또 보는 사람 있을 겁니다. 단기 기억의 용량은 단기 기억 용량 청킹이라고 하죠. 묶음을 갖고 이어는 거. 그래서 010-6827 뭐 5866 이렇게 제 번호예요. 010-6827-5866 갑자기 또 이런
게 생각나네요. 아파트에 사는데 이렇게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고장난 세탁기 컴퓨터 삽니다. 010-6827-5866 고장난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삽니다. 이런 거. 그래서 7개에서 플러스만 5개에서 9개 플러스만 있으니까 요 사이에 기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기억하려면 좀 5개 넘어가기 헷갈리죠. 010-6827 막 이렇게 해서 이런 거. 15번 갑니다. 관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관찰법 보는 거예요. 관찰법은 실험법과 같이 독립변이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으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보는 겁니다. 관찰 변인을 체계적으로 측정하냐. 관찰 변인, 관찰은 체계적으로 측정을 해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관찰을 봤는데 체계적으로 측정 안 하면 뭘 관찰해요? 측정하지 않는다? 측정해야 된다. 끝. 나머지 볼 거 없다. 16번 갑니다. 개나리가 장미가 필 때는 그렇지 않고 유독 진달래가 필 때만 콧물이 나는 상황. 개나리가 장미가 필 때는 안 그런데 개나리나 장미가 필 때는 괜찮은데 진달래가 필 때만 콧물이 나네요. 진달래 이런 또 노래가 또 생각이 나네요. 진달래만 필 때만 왜 콧물이 날까요? 참 특이하죠. 정말 독특하네요. 개나리도 아니고 장미도 아니고 왜 진달래만 콧물이 나죠? 정말 독특하다. 독특성 끝. 17번 갑니다. 나중에 학습한 정보가 그렇죠. 정보가 있어요. 첫사랑 여인 때문에 연애를 못해. 얘가 떠올랐어. 이거는 순행이에요. 순행 간섭. 얘 때문에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역행 간섭. 새로 만난 애인 때문에 첫사랑의 기억이 다 없어졌어. 이런 거. 역행 간섭이다. 나중에 학습한 정보가 먼저 한 접수를 방해한다. 역행 간섭. 그래서 지금 만난 애인이 너무 좋아서 첫사랑의 아름다운 기억이 다 헷갈리고 소멸됐다. 이런 거죠. 18번. 한 번 도박에 빠지면 그만두기 어렵다. 학습 원리. 도박이 도박. 몇 번 얘기했죠? 도박. 중독. 도박의 꽃은 뭐예요? 주식이다. 이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아주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이 원리는 뭐예요? 부분과. 얘만 생각하면 만사 다 귀찮아. 주식만 생각하면 밥 먹는 것도 싫어. 주식만 올라가면 상하까지면 밥도 안 먹어도 배고파. 주식만 떨어지면 밥도 생각 안 나고. 그러지. 부분적으로 강화하게. 부분 강화 효과다. 이게 중독이죠. 19번 갑니다. A씨는 I는 항상 우유를 보고 물이라고 이야기한다. 피아제는 따르면 A씨가 단어를 바로잡아준 후 I의 우유에 대해서 도식을 변화시켰다. 이것도 많이 나오죠. 어떻게 설명했어요? 대상만 바꿨어요. 대상만. 엄마가 하얀 개를 사왔는데 개는 하얗구나. 아빠가 검은 개도 사왔어요. 개는 하얀 개인데 검은 개도 있구나. 이렇게 도식이 변환됐단 말이에요. 이거 우유를 보고 물인데 나중에 보니까 물이 아니라 우유구나. 이런 걸 동화 조절해서 조절이라고 하죠. 개는 물은 항상 우유를 보고 우유는 물이다. 이렇게 동화 흡수되는데 우유는 물이 아니라 우유구나라고 하는 건 이제 조절되는 거죠. 이렇게 20번 갑니다. 정상분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 좀 어려울 수 있으나 별거 아닙니다. 정상분포, 이걸 정규분포라고 그래요. 정규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정상분포를 따르는 변이는 지점수 평균이 0이고 별량은 1이다. 1 플러스 1 표준편차 마이너스 1 표준편차 마이너스 2 표준편차 플러스 2 표준편차 마이너스 3 표준편차 플러스 3 표준편차 이래서 이렇게 100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1 표준편차의 간격은 68% 이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별량은 1이 아니라 이게 표준편차겠죠? 표준편차다. 별량이 아니라 표준편차다. 표준편차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표준편차란 정규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편차라고 한다.
정규분포에서 표준 편차,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재는 검사를 표준 점수라고 한다, 지점수라고 한다. 또 심리 검사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량이 아니라 표준 편차다. 나머지는 볼 거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과목 끝나고 이제 2과목 이상 심리학 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1번 갑니다. 조현병의 음성 증상이 아닌 것을, 음성은 경미한 거예요. 나타나지 않은 거고요. 양성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딱 보면 긴장성 경직 나타났죠. 긴장성 경직이니까요. 감퇴됐다. 무 이건 아직 안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더라도 약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긴장성 경직은 양성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2번 갑니다. DSM-5의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의 신체 증상, 관련 장애, 뭐 보면 아픈 거겠죠. 그럼 뭐 다 아프죠. 불안, 전환, 신체 증상 다 아프죠. 다 답이다. 23번 갑니다. 우울증의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울증. 도파민의 과도한 활동,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된다. 그러면 막 도파민 흥분 지수가 높다. 이게 조현병입니다. 조현병. 도파민과 관계된 건 조현병이고 우울증과 관계된 호르몬은 뭐예요? 세로토닌이죠. 세로토닌이 분비가 안 되면 우울하죠. 그래서 도파민이 아니다. 도파민은 조현병과 관계 있다. 나머지 볼 거 없죠. 24번 갑니다. 조증사파, 경조증사파의 공통점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정답 보면 니은디귿이네요. 얘는 맞고요. 기억이 틀리네요. 의기양양하게 과도하게 과민한 기분이 되는데 지속적이에요. 지속적. 그래서 지속적인 게 뭐냐면요. 일주일에 4일 연속으로 4일 연속. 그러니까 4일이면은 경조증. 일주일 내내면 조증.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틀리죠. 4일이냐 일주일이냐. 그래서 기분이 지속된 기간은 공통점이 틀리다. 4일, 일주일. 경조증은 4일, 조증은 일주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갑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신경성 식욕, 신경성으로 식욕부진, 밥 먹기가 싫어요. 신경성 폭식증보다 의학적으로 합병증이 적게 나온다. 신경성 폭식증보다 많게 나타난다. 식욕부진은. 그래서 폭식증은 뭐 이렇게 안 먹다가 팍 먹는 거예요. 근데 신경성 식욕부진은 계속 식욕부진증 거식증으로 불리며 거식증, 식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미쳤죠. 음식 자체를 거부하여 예후가 좋지 않다. 사망률도 5에서 10%다. 그래서 적게가 아니라 많이다. 너무 식욕이 좋아서 걱정해. 맨날 배가 나와서 좀 적당히 좀 이제 거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6번 갑니다. 조현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현병은 일란성 상생아보다 일란성 상생아. 조현병은 일란성이 더 같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일란성이 더 취약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해결됐으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27번 갑니다.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파괴적 충동적 조절, 품행장애. 아주 지랄맞은 성격이네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조금 조심할 건 파괴적이 들어갔지만 이건 함정입니다. 파괴적 기분 조절 불능장애. 그러니까 기분 조절이 주인공이에요. 기분 조절이 파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분 조절이 이건 우울과 관계 있는 거죠. 기분 조절은. 그래서 파괴적은 막 때려 부시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파괴적이라는 것은 기분이 우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파괴적 기분 조절 불능장애는 해당하지 않는다. 28번 갑니다. 편집성 성격장애의 행동 특성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편집성은요. 편집성 성격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의심이에요. 의심.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힌다고 의심하는 거죠. 의심. 편집증 환자들이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요.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에요. 의부증. 지금 전화 온 여자 누구야? 응? 애인이지. 의처증. 지금 전화 온 남자 누구야? 애인이지. 미치는 병이죠. 의심병. 편집증이죠. 29번입니다.
물질 사용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만 보면 됩니다. 보상 결권 증후군이라는 것은 보상에 대한 결핍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이런 보상 결핍 증후군, 뭔가 충족하고 싶어, 이런 것들은 흥분 지수, 도파민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의 문제지 세로토닌은 우울과 관계된 호르몬이다. 우울과 관계된 것 세로토닌 징그럽게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예, 정답 간단한 문제입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30번 문제로 가보시죠. 성도착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성애를 하위 진단으로 포함한다. 동성애를 하위 진단으로 포함했었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권 문제 하면서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하자 이런 것 때문에 DSM-5에서 동성애를 하위 진단에서 뺐다. 그래서 포함 안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1번 갑니다. 다음의 특질을 가진 DSM-5의 장애는 또 나왔죠. 자신의 전체 혹은 일부로부터 분리가 됐다. 신체 이탈, 다른 사람으로 이탈했다. 현실 검증력의 분리를 유지, 이인증. 비현실 이게 또 나왔죠. 32번 갑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 나오면요. 연도 다 외우면 미치는 겁니다. 그냥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똑같이 나옵니다. 비내로 시작해서 백으로 끝났다. 그래서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똑같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33번 갑니다. 이거 잘못 공부하면 이건 몇 년도, 이건 몇 년도, 이건 몇 년도, 이건 몇 년도 이거 역사 공부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안 나오면 안 나오고. 만약에 주관식으로 비내와 시몽의 아동용지 지능검사의 제작 연도를 쓰시오. 이름은 외우겠지만 그렇게 안 나오는데 왜 오버해서 이렇게 공부합니까? 이 과잉장애예요. DSM-5에서 조현성 성격장애의 특징이 아니한 것은 기이하거나 편향된 행동을 보인다. 그래서 조현병 성격장애, 성격장애예요. 그래서 조현성은 보통 고립, 운둔 이게 특징이고요. 조현형은 기이, 독특하다. 이런 조현형은 아주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이하다 특징이 아니라 조현성이 아니라 이건 조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번 갑니다. B군 성격 장애가 아닌 것은 이것도 우리 많이 했죠. A군, 그래서 A군이 제일 세다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조현병, 조현형 A군이다. 가장 센 거예요. 편집종. C군, B군은 하지 말라겠죠. C군은 뭐라겠어요? 회피성 장애, 또 강박성 장애, 휩쓸. 그럼 답 나왔죠. B형이 아닌 것은 이 중에 하나겠죠. 그럼 강박성. 강박은 C다.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다 외우지 말고 그냥 편집 조현병은 A, 강박 회피는 C. 답 어떻게 나와도 찾을 수 있죠. 35번 갑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감별 진단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급성 스트레스는 3일에서 보통 한 달을 보고요. 한 달 이상 지속적이다 그러면 외상후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기간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36번으로 넘어갑니다. 불안장애의 인지 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불안이 와서 대가리가 이상해졌다. 그래서 과대평가, 또 외적인 점을 탐색한다. 현실균과 자신만의 규칙을 찾는 다 이상하죠. 그래서 전부 다 이상하다. 불안장애의 특성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7번 갑니다. 공황장애를 설명하는 인지적 관점의 포인트가 인지적 관점은 뭐예요? 대가리 관점이란 말입니다. 대가리 관점, DGR 관점이에요. DGR. 대가리에 의하면 공황 발작을 초래하는 핵심적 요인이 뭐냐?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요인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공황 발작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죽을 것 같냐면요. 인지, 대가리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떡볶이에 먼지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 먼지가 내 몸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 먼지 때문에 병이 나면 어떡하지? 이 먼지 때문에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 암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이 떡볶이 먼지 하나로 이게 끝장을 보는 거, 이걸 파국적 오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끝장을 보는 생각, 이런 인지적 오류, 이것 때문에 공황 발작이 있다. 파국적 오해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번으로 가보시죠.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강박장애예요. 강박장애는 뭐예요? 반복적인 행위죠. 그래서 투사는 아니다. 투사는 뭐예요? 남 탓이죠. 남 탓. 반복적인 강박장애가 아니라 남의 탓을 하는 게 투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9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알츠하이머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노화로 인한 기억장애나 이런 뇌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발성의 만발성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나오는데, 조발성 만발성의 차이는 65세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발생을 하면 조발성, 미리 발생한다. 주로 뭐 40대, 50대 이런 알츠하이머병들. 근데 알츠하이머는 나이가 많을수록 이렇게 발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발성이다. 만자, 늦을 만자예요. 꽉 찬 만이 아니라 늦을 만, 늦게 발발한다. 나이가 더 먹을수록 발병이 많다. 왜? 알츠하이머 노화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번 문제 가보시죠. 품행장애의 DSM-5의 기준이 아닌 것은, 학습 문제는 장애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뭐 학습 문제, 우리 공부할 때도 답만 보라고 해도 답 안 보는 분은 학습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품행장애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저는 3과목 또 심리검사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희였습니다.